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싶은데 그 건강에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유진 선생님. 네. 그래서 아, 오늘은 네. 저 밑으로 들어올 때. 네?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들어오는 게 화상 그쪽 채널이 아니고 밑으로 들어와야지 들어와지네요? 바뀌었나요? 밑으죠, 밑으죠. 채널은요, 그거는 유 대표님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 그 일정표에 옆에 구글 미트 그림 그려져 있는 그루와 다 채널이 다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채널이 있고요. 다 달라요. 주소가. 그러셨구나. 그래서 오늘은 각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나쁜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이 그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방안들을 이야기해 주는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늦게 들어오신 우리 유지 선생님. 자기의 그 건강의 단점, 건강에 방해되는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이요? 네네. 일단은 먹는 거에서 편식을 많이 한다는 거. 편식. 네. 네. 그리고 나쁜 습관, 편식, 그리고 운동을 싫어한다는 거. 운동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서 쪼기 가는 것도 차를 이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또 나쁜 습관. 그다음에 네요. 뭐 그 밖에도 기타 등등 엄청 나쁜 습관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네. 하다가 또 저도 타이밍적으로 껴들어갈게요. 지금은 좀 생각나는 게 조금은 갑자기. 예. 그럼 장 소장님, 유지 선생님이 세 가지 이렇게 두세 가지 얘기했는데 네.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편식. 편식. 편식과 운동 싫어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뭐죠? 차를 많이 이용하는 거. 차. 이게 뭐 걷지 운동 않고. 싫어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네. 네네네네. 차. 마시는 차가 아니고 차. 다니는 차. 차. 근데 편식은 이거는 뭐 습관 아닌가요? 습관. 그러니까 어떤 가족의 글쎄 어머니의 밥상에 길들여져 있는 뭐 어렸을 때부터 습관하고 이게 연관이 되겠죠. 갑자기 편식의 성향이 생겼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편식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거를 한번 곰곰이 저하고는 반대거든요. 전 편식은 안 해요. 그러니까 편식을 한다 그러면 성격하고도 또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성격이 좀 원만한 사람은 편식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격이 좀 까칠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날카롭고 이런 분들이 좀 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편식을 개선하는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좋아하는 음식 이제 하고 결국 싫어하는 음식이잖아요. 싫어하는 음식은 목록을 한번 쫙 만들어 보고서 과연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먹어야 되나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 둘 지어 나갈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편식을 하던 그 음식의 종류들이 입에 땡기고 뭐 먹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 인간의 기본권을 침범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권유를 못할 것 같고 왜 이 음식에 대한 그 내력이 있을 것 같아요. 편식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먹고 체했다든지 아니면 먹고 뭐 피부병이 났다든지 그럼 자기 체질하고 안 맞아서 이제 편식을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것이 하나의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그게 어떤 경우의 수에서의 어떤 경험, 안 좋은 기억, 그다음에 뭐 금기 이런 것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서는 하기 때문에 편식의 성향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어떤 기준을 좀 이렇게 바꿔본다든지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죠.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고서 그거를 이렇게 뭐 한두 가지 지어 나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또 이렇게 안 좋은 음식에서 좋은 음식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싫어한다는 거는 결정적인 계기가 없었을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면 왜 운동을 안 하겠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뭐 운동 안 해도 그냥 아름다워 뭐 이만하면 됐지 이러한 그 생각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게으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향이 또 느긋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성실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죠. 아직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직 이제 나이가 50, 60 됐어도 나 이만하면 건강하지. 뭐 운동 안 해도 이렇게 잘 버텨왔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죽을 때까지 안 오면은 죽을 때까지 운동 싫어하는 거고. 근데 하지만 그런 계기가 있으면은 운동 움직이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하고도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차를 운전하려면 눈이 멀쩡해야 되는데 한쪽 눈이 이제 시력이 거의 없으니까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운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자가용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튼튼한 다리와 그다음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뭐 자동차를 내가 아주 뭐 갑부여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거는 그거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바람은 없거든요. 왜 지하철이 있고 저 버스가 있고 KTX가 있는데 꼭 근데 멀리도 꼭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 시간에 쫓기는 어떤 사업가 근데 거꾸로 보면은 오히려 자동차보다도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거든요. 시간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운동을 싫어한다는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주한다 그러면은 계속 운동 안 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고 뭔가 동기부여라든지 몸에 어떤 이상이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운동을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걷기가 1순위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해야 될 리스트가 쭉 우리가 뭐 투두 리스트라 그러잖아요. 해야 될 일에 대한 목록을 쫙 적었을 때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 습관이나 이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걷기로 운동하기 그게 이제 리스트에서 맨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뭐 운동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차츰차츰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뭐 선천적으로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뭐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뭐 이렇게 운동을 거의 다 하죠. 남들이 하는 운동을 거의 뭐 다 해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속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운동 중에도 좋아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저는 골프는 하다가 100도 못 넘었어요. 100도 못 깼다고. 100돌이거든요. 근데 골프나 당구나 고단수들은 누우면은 골프공이 생각나고 당구공이 생각나가지고 자면서도 당구공 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미쳐야 되는데 저는 그 당구나 뭐 골프나 이런 쪽에는 이렇게 매니아처럼 푹 빠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계를 못 넘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뭐 걷기라든지 수영하기라든지 뭐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자기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은 좋아하는 동원, 이제 혼자 하는 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단계가 가면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습관화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동아리로 같이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뭐 또 이렇게 모임을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런 또 동호인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근데 가까운 거리를 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뭐 30대, 40대 청년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집은 없어도 차는 바꾼다. 뭐 이렇잖아요. 그다음에 차도 뭐 이런 조그만 차 타는 게 아니고 이제 폼 나는 차. 그래서 그 수명이 뭐 저는 30년 한 30만 킬로 탄 것 같아요. 처음에 레간자라는 차를 거의 한 30만 킬로 탔나? 그러니까 20년을 탄 거예요. 차가 쓸 때까지 탔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뭐 차를 뭐 2년, 3년만 타면 지겹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그러니까 달러빚을 내더라도 그걸 또 바꾸잖아요. 렌트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 이제 기업품하고도 상관이 되니까 그걸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고, 차를 이용하는 거는 편의성이라든지 시간의 절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아주 내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에 쫓기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이제 그 필요성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의 어떤 그 현재 그 생활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생활의 형태에 따라서 차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차를 끌고 다녀야 되죠. 근데 차 때문에 이 운동을 싫어하는 거하고 또 연관이 있거든요. 차를 끌고는 다닌 사람이 하루에 10,000보 어떻게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러니까 하체가 이제 약해지죠. 근데 젊었을 때는 뭐 그거 모르죠. 허리도 이게 그 척추에 협착증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래 앉아 있고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이래서 결국은 가랑비에 옷 쫓는다고 금방 그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오랜 그러한 뭐 나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래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게 대책에 대해서 뭐 30분, 1시간마다 일어나서 맨손체절한다든지 움직이세요라고 하는데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앉아서 그냥 2시간, 3시간 또 앉아 있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차를 참 사랑하고 차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차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횟수를 줄인다든지 뭐 방법을 생각하면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실제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하이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이상 대책 같지 않은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서 선생님, 유지 선생님의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남의 문제점보다 제 문제점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 스스로 제가 지금 건강의 방해 요인이 일단 수면이 규칙적이지 않다. 그리고 좀 잠을 늦게 잔다. 그리고 일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 보면은 제가 독서를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유튜브를 보다 보니 거기에 내가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거를 못하고 자꾸만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쫓기게 되더라고요. 막말로 내일 제가 장애인 복지관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연습하고 가야 되는데 연습도 하고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초조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게으르다는 제가 생각을 해요. 건강 요인에서. 그러니까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로 밀고 가니까 이게 좀 쫓기는 삶이 있어서 이거에 보도 제가 건강에 좀 방해 요인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편식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편식을 하는 편인데 일단 편식을 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해먹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대부분 남편들은 해주는 밥을 좀 식사를 하는 편이고 여자는 제가 본인 스스로 하고 또 같이 먹어줄 사람 같이 함께 해야 될 식사 대상이 없다 보면은 내가 원하고 간편한 거를 먹게 돼서 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밥 식사라는 게 누가 차려주면은 젓가락이 가게 돼 있고 골고루 먹게 되잖아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직접 먹을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집에 있는 재료 갖고 하다 보니 또 좋아하는 음식을 하고 또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사다 보니 아무래도 편식이 되더라. 그래서 저도 좀 편식이 되고요. 그거에 이제 편식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조금 그것도 편식이 되는 요인이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운동을 싫어하다가 일주일 전부터, 2주 전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걷는 거는 그 운동의 리스트를 보면은 운동에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아래가 있어요. 시간 남으면 하고 일부러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력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프랭크도 시작을 해서 근력에 이제 중점을 두고 시작하고 일단 걷기는 정말 저도 차량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뭐가 있었을 경우 그 차로 가는 거리는 일단은 배제. 아니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는 일단은 안 가는 거예요.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차량으로 이용했을 때는 가는 거리는 5분이라도 가는데 이거 걷기가 어정쩡해. 그러면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량을 좀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가깝고 먼 거를 떠나서 일단 자차로 이동하는 걸 많이 하고 또 하나 이제 건강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똑같은 맥락이긴 하는데 계획성 없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계획을 그렇게 꼼꼼하게 세우는 성격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대한 단점이고 제가 보완하고 하면서 살아야 될 게 이제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데도 습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마음이 먹었어. 근데 며칠 지나면 다시 좀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이게 안 고쳐지는구나. 근데 어느 계기 야, 너 이러면 안 돼. 네가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딱 될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다급함이 없으니까 조금은 해이해지면서 살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정리정돈을 제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여기 물건이 딱딱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몰아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널브러진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건강에 방해 요인이 된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부족한 부분 고쳤으면 좋겠고 내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리스트를 제가 몇 가지로 좀 적어 본 건데 오늘 또 마침 대화가 딱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요인은 아닌데 그로 인해서 내가 한꺼번에 일을 하다 보니 또 건강 방해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나쁜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습관이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이 그 나쁜 것들이 반복되어서 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어떤 때는 이제는 기록을 해요, 제 나쁜 습관들을. 일단은 하나하나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록을 하고 '아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또 방법들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인제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일단은 기록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일단은 요걸 많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요거를 개선하려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 선생님 같은 경우 편식한다. 물론 인제 편식을 해도 지금 건강상의 식생활에 뭐 우리가 어떤 거를 먹질 않아도 뭐 우리가 먹는 거는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영양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식을 해도 크게 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뭐 그걸 편식이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편식 당근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거를 몰래 갈아 가지고 뭐 이렇게 완자를 할 때 당근을 좀 넣는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는 인제 보이지 않게 근데도 아이들은요 어른도 그렇고 싫어하는 음식은 맛을 잘 찾아내요. 희한하게 찾아내요. 그거를 다른 형태로 요리를 했는데도 "엄마 여기다 당근 넣었지?" 이렇게 찾아내요. 그래서 굳이 편식을 하는데 그게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뭐 편식 뭐 괜찮아. 오케이. 뭐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걸 안 드시는 거예요? 유진 선생님? 그거 묻고 싶어요. 어떤 걸 안 드시는 거야? 주로? 일단 식감이 미끄덩미끄덩한 걸 잘 안 좋아해요. 예를 그래서 들면? 호박, 가지 버섯. 호박, 가지. 이런 미끌미끌한. 약간 족발 같은 거 싫어해요? 족발? 근데 또 육식성이어 가지고 또 남의 살은 또 좋아해요. 남이 근데 호박죽은 드셔요? 호박죽? 그런 걸 잘 아.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잘 목에 안 넘어가요. 네. 호박죽 엄청 맛있는데 달콤하고. 예. 미끈한 거. 근데 아직 어렸을 때 네. 말씀하세요. 어렸을 때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영향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들은 또 잘 먹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 주신 그 중에 이렇게 경험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그것이 좋아지게끔 하는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네. 어디 그러니까 요리 방법을 바꾸는데 어쨌든 아무튼 딱 호박, 가지 이런 거는 일단 젓가락이 안 가고 그런 거 있어요. 가지도 저는 요즘은 가지 조림을 했더니요. 말려 가지고 그거를 인제 가지를 말려 가지고 꽈리고추랑 요렇게 간장으로 해서 이렇게 좀 졸여 봤어요. 그랬더니 가지가 단단해지더라고. 수분이 빠지고. 예. 수분이 빠지니까. 보통은 우리가 가지가 인제 흐물흐물하고 사실 가지 요리가 쉽지가 않아요. 쪄도 이거는 너무 찌면 퍼져 가지고 가지 형태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가지를 제가 그냥 귀찮아서 잘라 가지고 그냥 햇볕에 말렸어요. 며칠 말렸더니 너무 딱딱하고 색깔도 쪼끔 안 좋더라고. 근데 그거를 좀 삶은 다음에 졸였어요. 그랬더니 가지가 단단해. 그 미끄덩한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꽈리고추를 넣으니깐 아주 먹기 좋더라고요. 저는 고추를 좋아해서 그 요리에 고추가 들어가면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요리해 그러니깐 말리면은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미끄덩한 맛은 없습니다. 약간 단단해요. 호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호박도. 예. 호박꼬지라고 그래 가지고 호박도 말리는 거 있잖아요. 말려 가지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아주 부드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요리법을 바꾸시면 잘 드실 것 같고요. 운동을 싫어한다. 뭐 싫어할 수 있겠죠. 뭐 그 대신 저는 권해 주고 싶은 게 생활 속에서 움직이면 돼요. 뭐 이제는 내 아파트에 사는데 7 층에 산다. 요 정도는 우리가 걸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싫어한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겠죠. 현대인들보다는 과거의 조상들은.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운동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 우리 삶에 운동이 없으면 죽음이 정도로 운동해야 돼. 근력 운동해야 돼. 막 계속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 돼. 막 이렇게 계속 누가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한테 서로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이제는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겠죠. 그쵸? 우리보다. 그렇게도 뭐 큰 문제 없이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운동할 거 없이 생활 속에서 좀 많이 움직이자.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몇 가지 규칙은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자. 시간이 넉넉해? 대중교통 이용하자. 우리가 인제는 자가용은 이제는 급할 때, 시간이 없을 때는 또 이렇게 아주 더 큰 도움을 주잖아요. 우리한테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사실 택시를 탈 수도 있지만 택시는 또 부르는 시간 대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내 차를 이용하는 조건들. 예.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요런 것들을 기록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면은 쪼끔은 '생활 속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박은서 선생님도 그 그 선생님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셔 가지고 저는 이렇게 앞에다 붙여 놔요. 저는 저 책상 위에다 붙여 놔요. 붙여 놓고 계속 고민하면서 인제 생각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예 그래서 뭐 정리정돈 안 돼? 그러면 그때그때 사용한 물건은 그 자리를 정해 놓고 '자리에다 갖다 놓자.' 고렇게 한 줄이라도 써 놓고 뭐 이렇게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1 번이 2번 되고 2 번이 3번 되면 자기가 어느새 정리의 왕이 되지 않을까. 너무 오버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할 수 있다. 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 요런 자신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이제 새로운 걸 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도 많잖아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저도 저한테 할 수 있다고 계속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뇌에 심어 놔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고민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제가 어느새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절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은 인제 장 소장님도 그 나쁜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쁜 습관이 이거예요. 아 술을 어느 정도 드시는데요? 근데 이게 술이 저도 뭐 집에서는 거의 술 안 마시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1 년에 뭐 과음을 한다는 게 1-2 번. 아. 근데 그게 인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안 마셨는데. 아니지. 금요일 날? 근데 1 년에 1-2 번이라며요. 아니 근데 그게 어. 지난주에 이게 하여튼 2 번을 제가 좀 과음을 한 거예요. 아. 네. 연속해서? 그러니까 하루 걸러서. 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소주는 뭐 한 반 병 정도, 아. 그다음에 이제 막걸리는 뭐 1 병, 맥주 1 병 정도가 인제 그 적정한 양인데 그쵸. 한 번은 비 오는 날 1 병 반을 마셨어요. 1 병 어. 반. 음. 음. 너무 기분 좋으셨어요? 그렇죠. 아 뭐 기분 좋으셔 가지고. 근데 그게 빠른 시간에 마신 거예요. 아 그쵸. 빠른 그러니까 시간. 이게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음. 마시면은 충분히 괜찮은데 빠른 시간에 그냥 그 막 약간 상대방의 권유도 있고 뭐 맞아. 강압성 뭐 이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걸 딱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안 돼서 인제 뭐 인제 과음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제 하루를 그다음 날은 또 괜찮았어요. 그거 마시고서 그다음 날은 괜찮았는데
일요일 날 보통 제가 밖에 안 나가는데 일요일 날 또 나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날도 역시 1차에서 딱 끝나면 괜찮은데 2차를 간 거예요. 2차를. 그래서 1차에 뭐 한 막걸리 한 병 반을 마시고 2차에 가서 또 한 병 반을 마셨으니까 한 3병을 마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오랜 시간 마셨다고요. 근데 한 분이 거기서 이제 40년생이니까 어떻게 85이잖아요. 그쵸. 이 85 되시는 분이 그냥 또 2차 가자고 막 그러는 통에 우리 젊은 사람이 그것도 뺀다는 게 또 자존심 상하고 경호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체면 차리는 게 참 그게 맞아요. 아무리 선배라고 하더라도 아이 선배님 저는 여기까지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2차는 가더라도 술은 거절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아예 딱 1차부터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쵸. 1차부터 약속 있다 그러고 뭐 가는 사람이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1차만 딱 먹고서 2차를 가려고 할 때 제동을 거는 거지 과감하게. 아이 선배님 시간도 늦었으니까 2차는 그냥 건너뛰시죠. 요즘에 2차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해서 이제 뭐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설득을 좀 시키고 뭐 이런 좀 뭐 교감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알아서 그냥 네 하고서 그냥 쫓아가는 게 이 습관적으로 있단 말이죠. 선후배 사이에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래서 힘들었어요. 어제는 술 때문에 이게 물을 마시면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토할 것 같다 그러나 오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느낀 거는 그래야 되네 하여튼 이제 술의 정량이 이제 나이에 맞게 소주는 뭐 한 반 병 마신다든지 막걸리는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자 뭐 그런 걸 딱 정해놓고 2차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은 2차 간 적이 없어요. 이제 모이는 그 모임의 형태가 딱 1차로 마치고서는 다 끝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2차를 갈 때면은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자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들이 요즘엔 맞아요.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하여튼 최근에 이틀을 연속 그렇게 날짜 건너뛰어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빠져야 될 때는 빠지거든요. 저도 이 자리는 좀 안 되겠다. 못 쫓아다니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빠지고 나오는데 지난주에 모임 2가지는 모처럼의 만남이고 뭐 이래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술에 대한 습관 그 과거에 저희 선배들은 등산하는 이유가요. 등산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술을 이기기 위해서 등산하는 거예요. 술을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맥주 영업하고 뭐 양주 영업하고 소주 영업하는 주류회사 사원들은 뭐 술을 그동안 뭐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이제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양주를 파는 영업사원들은 오비 시그램이라든가 이런 회사 직원들은 영업사원들은 낮에 룸사롱 마담하고 술을 마시고 이래요. 신제품 술 나온 거 판매하기 위해서. 소주도 마찬가지고 맥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인데 그래서 이제 술 먹는 걸 권하고 또 술 잘 마셔야지 인사고과도 좋고 승진도 빨리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술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러던 선배들은 결국은 다 이제 가셨어요. 맞아요. 40, 50대는 펄펄 날고 무슨 뭐 이런 분들이 70, 뭐 60 초반 70에 다 세상을 뜨시더라고. 술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저도 분명히 그걸 눈앞에서 보고 주위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또 되는 경우로 봐서는 그렇다고 술을 내가 딱 끊겠다 이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좀 내 나름대로 했다고 적정선 딱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분위기에 뭐 이제 휩싸일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에 대해서는 수면 쪽은 하루에 뭐 6시간에서 8시간을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5시간, 6시간 자면은 요즘에 낮에는 꼭 낮잠을 1시간 정도, 길면은 한 2시간 정도 이게 낮잠을 또 자야 돼요.
오전에 3시간 나가서 그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상당히 이제 식사하고 나온 거 피곤하거든요. 육체 노동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제 2분을 이제 걷기 보조 운동을 이제 한 30분 2분을 이제 하는데 그 굉장히 신경 쓰고 이렇게 옆에서 그렇죠. 걸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넘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유지 선생님은 이제 걷기가 운동이 싫다, 걷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가끔 이제 걷는 거는 축복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 걸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최대 그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제 이제 대학 동기 하나가 91년도니까 벌써 몇 년 됐어요. 33년 된 거 아니에요? 33년도 교통사고로 경추가 골절이 됐다고. 경추가 골절이 돼가지고 33년을 지금 누워 있어요. 와상 환자예요. 아주 운동 좋아하고 아주 그런 친구인데 불의의 사고로 33년 동안 지금 휠체어를 타고 좀 다녔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물침대에 누워가지고는 지금 33년을 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 발로 걸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 친구는 내가 휠체어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 의지로 자기 힘에 의해서 한 발짝만 내가 내디딜 수 있다면은 나는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친구의 어떤 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누워서 걸어다니는 시민이라든지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참 부럽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이제 걷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은 야, 내가 이렇게 2발로 걸을 수 있는 게 참 이게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게 이제 절실해지는 거죠. 그 티칸 스님이라고 프랑스에서 포교 활동하던 베트남 스님인가요? 베트남 스님인데 프랑스에 가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신 분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내딛는 한 걸음에 원 스텝, 한 걸음에 인류의 평화가 깃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은 계속 걷고 수행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 내딛는 거에 모든 인류의 축복이 거기에 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운동하고 결부시킬 게 아니고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는 생명력, 그 다음에 어떤 협조성,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는 건 사람이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걸을 수 있을 때까지가 행복한 삶이라 그러더라고요. 걸을 수 있을 때까지가. 그리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인간다운 삶이고 그다음에 이제 누워 있으면 자존감 떨어지고 바닥 치는 거죠. 보세요, 요양원에 가서 보면은 근데 그분은 워낙 이제 체구가 크신 어르신인데 여성분인데 100kg가 넘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일으켜서 휠체어 태우려면은 아주 장성한 남자가 둘이 있어야 돼. 근데 요양보호사 한 분 선생 계시고 남자가 둘이 있어야 그분을 끄집어 들고 그것도 바지 이거를 하는 거 아니고 기저귀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육중한 몸을 휠체어에 앉힌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분은 앞으로 걸을 수가 없죠. 체중도 많이 나가는 거에다가. 아니 근데 실제로 100kg가 나가시는 분이 넘어요. 계셔요? 그럼요. 여성분인데? 어르신이니까 그분이 한 40년생인가 연세로 봐서는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하여튼 거기 한 50명 되는 어르신 중에 체중이 제일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거의 한 100kg가 넘어. 이제 그분 이제 움직이시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하여튼 체중 조절하는 문제도 그렇고 건강하신 분들은 결국은 몸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슬립하고 이렇게 살찐 분은 거의 안 계시고 나이 들면 아무래도 살 빠진다 그러잖아요.
자연적으로 근육 감소하고 하니까 살이 빠지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뭐 100kg 넘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근데 그거야 뭐 어떤 그저 신체적인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걷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 다니시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걷지 못하면 뭐 그거 다 못하잖아요. 그럼 걷지 못하면 뭐 하느냐? 콧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대부분 콧줄로 다 꿀꺽도 못해. 걷지 못하면 있잖아요. 이 연화작용이나 모든 신체 그 활동들이 다 그저 저하가 되기 때문에 꿀꺽하는 것도 이게 나중에는 안 돼. 연화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맨밥 드시다가 맨밥 못 삼키면은 이제 죽을 드신단 말이죠. 죽도 또 못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콧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콧줄 끼고서는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개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곡기를 끊으면 이제 우리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죽 먹어서 그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이제 보조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간식도 잘 드시고 식사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배변 활동 좋아지지. 그다음에 이게 좀 굳어진 근육들이 많이 좀 좋아지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현장에서 보면서 이게 참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걸을 수 있을 때 한번 뭐 와상해가지고 넘어져서 삐끄덕하면 뭐 기능성 옷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거 뭐 기능성 옷 가지고 돼요? 안 되지. 기초가 흔들리는데. 네, 되게 이상해요.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장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책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문화 저 같은 경우도 거절을 많이 못해요, 타인에게. 네, 근데 일단은 자기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대요. 너가 그렇죠. 지금 이 차를 가고 싶어? 가기 싫어. 너 체력에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 그럼 나는 갈 수 없어. 그러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 차는 못 갑니다. 아니면 술은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자기의 마음을 의중을 먼저 자기 yes, no를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 그냥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 주려고 싫든 좋든 오케이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은 뭘 얘기하냐? 오케이냐? 노우냐?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내 마음에 따라서 이제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 못하지만 한 번, 두 번 노력하다 보면 또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잔, 두 잔 하자고 하지만 그걸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술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절제를 못하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저 아는 분도 술 때문에 건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항상 1차에서 그냥 끝내고 와요. 그리고 아예 술을 끊어 버렸죠. 네, 그리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는 혈압이고 모든 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약을 좀 끊으셨어요. 그래서 술은 이렇게 끊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예. 안 그러면은 이게 한 잔, 두 잔, 세 잔 뭐 이렇게 적당히 마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술 기운에. 또 기분이 업이 되잖아요,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좋아요?' 이래 가지고 좋으니까 또 더 마시게 되고. 그래서 참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안 좋은 습관이 과식하는 거예요, 과식.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픈 거 있잖아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배가 고파 가지고 참 저도 웃기는 웃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테이블에 편백나무 고기인데 편백나무 안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찌었구나. 예. 쳐 주더라고요, 야채랑. 저는 어제 그런 걸 처음 먹어 봤는데
근데 이제 저희 테이블이 채워지니까 그걸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서 딴 테이블에 가서 먹었어요, 그냥. 먹고 인제 우리 테이블이 인제 쪄질 때 다시 와서 또 먹었죠. 먹었어. 또 곱빼기로 드셨네. 그전에 그런 뷔페는 네, 파스타, 떡볶이, 볶음밥 뭐 이런 어떤 다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떡볶이도 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그렇죠. 근데 그런 거부터 또 먹었어요. 그게 어제 얼마를 제가 먹었겠어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제가 과식하지 말자, 과식하지 말자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그 공복감 있잖아요. 딱 올라오면서 '아 못 참겠어. 딴 테이블에 가서라도 난 먹어야 되겠어.' 이래서 먹는데 제가 너무 웃기는 거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자기 테이블에서 음식이 완전 세팅되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걸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엔 고기도 많이 남고 나도 못 먹어 가지고 네,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과식이 어려워요, 고치기가. 오늘도 좀 전에 인제는 반찬을 만들었는데 밥은 안 먹었어요. 반찬만 먹었어요, 오늘은. 지금도 배가 너무 빵빵해요. 사실 저는요, 운동이 좋아서 하는 거보다는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옛날에도 직장에서 오면은 막 기운이 없는 거야. 막 저녁을 먹어. 근데 맛있어. 그럼 많이 먹어. 그러면 배불러. 그때서부터 막 청소기 돌리고 막 빨래하고 뭐 그 일거리를 찾는 거야. 왜? 소화가 안 되니까. 더부룩하니까. 그래서 사실 움직였는데 어느새 저도 그 개창가를 걷는 게 행복해요. 요즘은 제가 장구를 배우러 다녀요, 고고장구. 예. 그래 가지고 오늘도 시간적인 여유를 생각하면 차를 가지고 가야 돼요. 차를 가져가면 5 분이면 되는데 제가 걸어가면 한 40분 걸어가야 돼요, 개천가로. 예. 그래 가지고 오늘도 그냥 걸어갔어요. 따뜻하게 입고.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심하잖아요, 좀 추웠다가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도 40분 동안 저기 유튜브 저는 요즘 책 쓰기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아서 책 쓰기 유튜브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많이 저한테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책 쓰기 유튜브를 들으면서 갔다가 또 끝나고 들으면서 오고 뭐 이랬는데 과식하는 건 어려워요. 저 좀 과식 좀 끊어낼 수 있는 조언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신조가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과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할 수 없다로 신조를 바꾸시라고. 할 수 없다. 난 과식할 수 없다 이래야지. 다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니까 뭐 과식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좋은 방법 없어요, 유지 선생님? 그러게요. 먹는 게 저도 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진짜 나쁜 습관이네요. 저도 식탐이 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요 근래에 인제 그 파트너가 생겨서 같이 그 동행을 하거나 인제 사업 그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 경각심이 예. 진짜 장난 아니에요. 걔랑 같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진짜로 한 번이라도 더 화장품을 바르게 되고 더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진짜로 그 감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갑장이에요. 어머. 근데 그 친구는 30대 같고 저는 아무래도 인제 등치도 있고 이제 좀 저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요새는 바짝 긴장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인제 쪼금씩 이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쵸. "먹지 말아야 된다. 몇 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된다. 그다음에 영양제는 뭐 먹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하고 막 이러면서 요새 그 친구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쪼끔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자극제. 이런 게 고때고때 순간순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좀 그런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친구 덕분에. 그렇죠. 아무래도 옆에 가까이
그런 그렇죠. 분이 계시니까 조금 영향을 받겠죠. 예. 네. 박은서 선생님, 저 과식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저 먹는 거 보셨잖아요. 참가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입에 매달고 있는 거. 저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 있게 과식 많이 하고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그러니까 저는 과식을 해도 일단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먹어도 다 소화시키는구나. 네, 그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든 경우 없어요. 차라리 공복감 때문에 더 먹으면 더 먹었지 많이 먹어서 이것 때문에 소화 안 돼서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거. 그래서 정말로 내 자신과 싸움해야 돼요. 정말로 저는 이게 먹는 대로 지금까지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 고구마 한 4-5개 먹고 과자 먹고 뭐고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좀 덜 찌는 체질이라 그나마 감사하고 저 먹는 것들을 먹으면 진짜 완전히 비대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대가 좀 더 감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요즘에 이제 조금 시작한 게 플랭크라든지 뭐 스쿼트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게 플랭크 트위스트를 제가 하고 있어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받쳐주는 거예요. 2년 전에 허리 때문에도 문제 생겼는데 허리 강화 겸 원래는 이제 조금 어려운 운동이에요. 일자 플랭크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한 40-50개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걷는 거는 정말 싫어요. 그래서 걷는 거는 제가 강의하는 거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하는 거는 웨스트 운동인데 실제로 식단 갖고는 누구한테 말 못해. 저처럼 먹으면 큰일 나. 있는 대로 다 먹을 맛없는 음식, 그러니까 편식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어떤 거를 먹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간편식, 제가 좋아하는 걸로 위주로 먹다 보니까 편식이 되는 거지 실제 남이 해준 음식이면 다 먹겠죠. 그러니까 여자다 보니까 좀 그럴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자신감 싸움인 것 같아요. 먹는 거 보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과식을 그냥 저희 엄마도 되게 젊었을 때 뚱씨였어요, 별명이. 근데 너무 예쁘시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식욕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식욕 사라질 때까지 잘 먹자.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과식 교실도 이름을 바꿔요. 과식 교실. 사실 저는 1년에 2번 알아요. 소화 불량으로. 근데 소화제는 안 먹고요. 빨리 자요. 아침이면 싹 괜찮아져. 퉁퉁 거 아니야? 그냥 조금 불편해. 그래가지고 이게 꽉 막힌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위아래가. 근데도 그냥 자고 나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빨리 자요. 그런 날 1년에 한 2-3번. 배가 쏙 들어가잖아. 그날은 너무 많이 먹은 날. 아무튼 그냥 건강할 때 잘 먹읍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